안녕하세요. 노트의 김정일입니다. 네, 어제 그 애플 전기차 관련된 영상에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노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윗 때문에, SNS의 그 글 때문에 그게 영상으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모노셀? 야, 이거 화학적으로 불가능해. 이 전압이 너무 낮잖아. 100배를 높여야 되는데 셀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리튬 이산철 모델 3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새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봐,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이 얘기를 했어.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잖아. 애플 자동이 사기야, 아니야, 루머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시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이 배터리에 대한 지식이 정말 탄탄한 사람입니다. 공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모노셀을 가지고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아마 대충 어떤 형태로 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핵심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 친구들이 그 셀 투 셰시, 셀 투 베이클 방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갖다 넣겠다는 얘기구나. 아예 그냥 전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터리 디자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튬 이산철이 에너지 데인시티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셀을 키우든지 아니면 셀을 단순화시켜서 높이겠다는 거구나. 밀도를 높이겠다는 거구나. 아마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트위터에다가, 일부러 SNS에다가 얘기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셀 하나를 쓴다고? 리튬 이산철 공증 전압이 3.2V입니다. 3.2V 셀 하나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넣는다고? 마치 공알모처럼, 마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상을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을 보면 공학적인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탄탄하신 분보다는 대충 이렇게 해서 배터리 전기차 만들어진다는데, 그 정도 지식을 갖거나 아예 그 정도 지식도 없는 분들이 그걸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안 된다고 하잖아. 야, 이거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대. 저거는 그냥 떡밥이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실제로 그 노림수가 지금 제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를 좀 좋아하시거나, 테슬라 관련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셀을 하나로 만들어? 그러면서 영상들을 막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근데 제가 이 배터리 모노셀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왜 할 생각을 안 했냐면, 이 배터리 구조를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전기차는 최소한 400V 정도의 볼테이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만 사용해서 이 볼테이지를 그 정도로 구성을 하되 모듈 팩이 없고 기존의 셀보다는 좀 더 확장된 셀 크기를 크게 해서 제조 단가, 그 다음에 밀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당연히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까? 과연 어떤 식으로 에너지 덴시티를 높일까? 과연 어떤 식으로 애플의 자체 디자인한 배터리가 나올까? 셀만, 셋이나 그 자동차의 프레임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노셀이라는 명칭을 썼나 보다. 대충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통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저나 다른 어떤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이해가 안 돼, 말이 돼? 모르겠어 하고서 진심을 담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트윗에서 뭐라 그랬냐면, 셀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셀 집어넣어서 적정 전압 맞춰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걸 그냥 모노셀이라고 한 거겠지라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뚝 던져놓으면 공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공학자들이 아이고야, 알면서도 쟤 왜 저러니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뒤에다가 사족을 하나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생산이 되면서 어이구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애플은 모노셀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게 참 SNS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하든 SNS를 통하든 이 소통이라든지 개인 간의 어떤 방송을 주제로, 영상을 주제로 한 그런 지식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분위기를 또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어떤 용도로도 이게 잘 교묘하게 이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시다시피 지금 650조 시가총액에 달하는 엄청난
기업의 수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참전 전기차를 만들겠다 하는 게 어제 오늘 일 얘기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2008년 스티브 잡스 때부터 야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포드 출신을 부사장으로 앉히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프로젝트가 내부적으로 2016년 타이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애플이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70건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했었던 적이고, 이것도 애플카가 자율주행 사고가 나서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은 올해 만약에 전기차 사업부를 다시 구성을 해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이미 최소 2014년서부터 기획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16년서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던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던 그런 제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시다시피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소프트웨어와 통합 OS를 관장하는 AP, 이런 것들을 다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폭넓게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핵심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또 모노셀 방식의 배터리, 이 핵심만 잘 구성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를 통해서 나머지를 이루겠다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주요할 수 있습니다. 마그나사와 협력을 한번 진행을 해봤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마그나사가 뭐 쉽지 않겠는데 해서 일단은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지, 또 어떤 파운드리사, 어떤 위탁 생산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최종적인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2024년에 목표로 해서 10만 대 생산 시설로 스타트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점차 늘려나가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애플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모노셀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을 사용을 하되, 이 리튬 인산철도요, 인산철을 활성 물질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뭐 망간을 비롯해서 이 NSD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 물질들을 이제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연구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리튬 인산철의 이 활성 반응이 리튬이온 NCM이라든지 NCMA, NCA 이런 방식에 따라서 NCO 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이를 비해서 이 NSD가 확보가 좀 안 됩니다. 밀도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롱레인지를 구현하려면 용량을 크게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게 부담이 커집니다. 무거워지네요. 배터리가 더 크고 무거워지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전기차 에너지원으로는 매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에만 적합한 그런 에너지원으로 지금까지는 보여줬는데, 애플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모노셀을 넣겠다는 건데, 뭐가 핵심이냐면 모듈 없애고 팩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투 비클, 셀 투 셰시, 셀 투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LG나 CATL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모듈 팩만 없애도 셀만 차곡차곡 들어가도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무게 부담이 줄어들고 생산 비용도 낮춰지게 됩니다. 애플은 배터리에서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용을 크게 줄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롱레인지를 달성하는 거. 그러려면 일단은 공정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셀을 대형화해야 돼요. 셀을 잘게 만들어서 모듈로 만들고 팩으로 만들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셀을 크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셀을 직접 셋이나 프레임의 일체화로 해서 디자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 공정에 따른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을 모듈로 만들어서 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셀 자체가 아예 프레임에 고정으로 해서 자리를 차지해서 딱 맞게 들어가게 되면 밀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튬이온에 비해서 떨어지는 에너지 밀도를 어느 정도 보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 애플 아이폰을 보면은요, 언제나 배터리 용량이 충분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경쟁 모델 대비 항상 배터리 용량이 떨어졌습니다.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요, 2815인가요? 아이폰 12 프로가. 그 다음에 미니는 2228? 그 다음에 프로 맥스가 아마 3687mAh입니다. 뭐 공칭전화보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경쟁 모델인 갤럭시 노트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4500입니다. 4500mAh고요. S20 울트라, 이거는 무려 5000mAh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
갤럭시 S20도 4000mAh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맥스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배터리가 너무 일명 조로라서 너무 불편해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아주 배터리가 최고로 긴 속칭 병강세 배터리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날아가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질 않아요. 경쟁 모델보다 눈에 띄게 배터리 용량이 적은데도 왜 이렇게 배터리 사용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애플의 커스터마이징된 OS로 인해서 하드웨어 최적화가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M1 프로세서라든지 A14 AP, 자체 개발한 AP들이 막강한 성능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신들의 하드웨어에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된 소프트웨어를 애플은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든 PC든 또 앞으로 나올 전기차든 전용 소프트웨어, 순수하게 애플 제품들만을 위해서 개발된 전용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극한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의 그런 능력은 애플을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모노셀로 구성을 해서 비용을 낮추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여서 리튬이온 배터리 못지않은 그런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그래서 설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노셀 관련해서 생각하실 때, 그냥 3.2V짜리 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딱 집어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승합을 100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전류는, 이게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노셀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그러니까 온리 셀만을 탑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모노셀. 그러니까 모듈 팩 이런 복잡한 공정 없이 범용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애플카를 기준으로 디자인되고 우리만 사용하는 독자적인 형태로 해서 아예 그냥 자동차 셋이나 자동차의 일부분으로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낮추고 밀도를 높이려면 어차피 셀은 대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잘한 셀을 붙여가지고 범용으로 나온 셀들을 구성을 해서 집어넣기보다는 애플에서 디자인하고 애플에서 설계된 대형화된 셀로 인해서 일정 전압을 구성할 수 있게끔 직병렬이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을 올리거나 용량 늘릴 때 시리얼 방식으로 묶고 패러럴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직병렬 방식으로 연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직병렬 방식의 연결을 조금 줄일 건지 아니면 아예 직렬 방식으로 해서 셀을 완벽하게 대형화시켜가지고 직렬로 해서 요구되는 전압으로 올릴 것인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순수하게 이 애플 자동차, 애플 전기차 안에는 배터리에 다른 거 없이 그냥 셀로만 들어차 있고 이 리튬 인산철 셀도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튬 인산 철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활성 물질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보다 개선돼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그러한 리튬 인산 철일지 이것도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망가를 비롯해서 좀 더 활성 반응이 민감한 그런 활성 물질을 통해서 에너지 덴시티를 기존보다 확실하게 끌어올린 그런 리튬 인산 철일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모노셀 하나만 가지고서 또 일론 머스크 한마디만 가지고서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애플이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듭니다라고 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이제 테슬라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애플 같은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봤던 그리고 커넥티드라는 어떤 의미 또 디바이스와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바일과 모빌리티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 들어왔을 때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진보된 또 혁신적인 익스페리언스를 선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지도 않고 발표되지도 않은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이건 뭐가 문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단점부터 희망,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서로 날선 공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서 출시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타부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잘 표명하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도 유명하니까 애플의 전기차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어떤 스펙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에너지 덴시티, 리튬 이산철의 그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렸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테슬라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권이 많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뭐 날선 공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희일비하는 컨텐츠 하나로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또 사회적인 변화, 또 기술의 트렌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즐겁게 관망하는 태도로 이런 기술들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좀 살살하게 놓치지 말고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애플의 전기차 소식은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고 또 유의미한 그런 뉴스라든지 또 그런 소스들이 생기게 되면 바로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모노셀 이게 무슨 의미지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주말을 의미 있게 집안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